예, 다음은 금요 초대석 순서입니다. 매주 금요일 각 분야에 아주 그 이슈가 되는 분들을 가급적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금요 초대석. 오늘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교 경영 전문 교육 과정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동국대학교에 일반 대학원이 있고 그 일반 대학원에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를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룡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 과를 만들기 위해서 30년을 노력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시작 때부터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때부터 이제 석사과정 때 치면 그랬다는 겁니다. 94년 이제 석사과정이니까. 그때도 이 과 이름을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라고 하겠다.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네, 불교 경영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렇죠. 불교 경영, 불교 행정. 예. 네. 저도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개강은 3월 초. 보통 네. 3일절 다음 날 개강하고 그 다음에 4월이면 보통 중간고사를 언제 보더라? 지금이 이제 중간고사 볼 기간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중간고사 시작돼서 그 준비하면서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이 학과 운영이니까요. 네. 그래서 대학원 지금 일반 전형 모집이 이제 좀 이루어져요. 일반 전형.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전형이 있고 또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스님들만 보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 전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대학원 전형 과정인 거고 특별 전형은 사회적 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전형 과정입니다. 교수님 마이크를 가운데 좀 갖다 그렇죠. 입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소개를 하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과정이 없나 봐요. 다른 학교는 없죠. 어디 인도나 어디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건 힘들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설 학원식으로 사찰 경영을 그렇죠. 가르쳐요. 뭐 도쿄대나 무슨 없습니다. 없단 얘기죠? 네. 없고. 자, 부디스트는 부디스트고 우리 잘 아시는 이고 비즈니스도 알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사찰을 운영할 때 조직 관리도 필요하고 법도 알아야 돼요, 사실 그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기업인들도 이과를 오는 이유가 인간 중심의 경영. 경영이 너무 무자비하고 요새 또 그죠? 인간 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이런 겁니까? 휴머니즘에다가 어떤 그 불교를 결합한 그 내용을 가르칩니까? 휴머니즘, 불교, 경영학. 그러니까 어떤 교과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두 가지를 고민인 건데 스님들과 불자 경영인들. 그러니까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영역이 종무행정. 그렇죠. 사찰 경영, 그다음에 말씀하신 종원종법, 이 종단 조직 관리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자들은 이제 불자 경영이라든지 NGO 단체 대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윤 창출의 그런 조직 운영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는 부처님법에 기반한 불교 경영 철학.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교과 과정이 주로 이제 그 두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인간 중심 경영, 불교 경영 철학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 회사들이 대기업도 그렇고 이 경쟁을 좀 중시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윤을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경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간에 어떤 그 대립하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이윤은 올라가더라도 그런 걸 좀 막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관련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화합이 중심되는 조직 경영이 우리 불교 경영의 기반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종단의 조계종 같은 경우도 국장 스님들 이런 분들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왜냐? 아무래도 이제 그 종단의 어떤 그 경영 이것도 경영이잖아요. 그렇죠. 경영 관리. 근데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 입학생들 보시면 현장에서 특히 스님들은 이제 전문 지식에 대한 경영 전문 지식에 대한 이 필요성을 느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짜여 있으면 이제 저희가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다 더 현장 활용적인 교과목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활용이면 실습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네.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앙정무기관이라든지 교구 본말사 스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단과 MOU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단위 본사별로 MOU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인간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낀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만약 이윤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거 하다가? 예. 그런 고민이 네.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예. 딴 데선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저희 과에선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된 용어가 뭐냐면 예. 정명사업, 정명기업이에요. 우리 8정도의 정명. 아, 예.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정명이라는 게 정당하고 올바른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럼 부처님법에 맞는 기업 경영 또 예. 어떤 조직인 예. 그 회사원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거죠. 만들어간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가치관을. 예, 예. 네. 자,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에는 불교학, 경영학 아까 다 얘기하신. 네.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신문 방송.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이게 경영이랑 관련이. 사회와의 소통이요. 아, 커뮤니케이션. 네. 저희는 그래서 학위가 불교학이나 문학 철학이 아니에요. 제공되는 이게 예. 사회학 석사 박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회학 석사 박사. 네. 학위가 그러면 사회학 이제 석사 박사. 일반 우리 대학에 보면은 인문대가 있고 자연계가 있고 네. 사회과학대학이라 해서 신문방송 사회학과 뭐 그렇죠. 행정학과 네. 요쪽이네 그럼. 그럼 요? 경영학까지 합쳤는데 합쳤는데. 예. 학위는 이제 스님들의 사회 활동이 아, 증진되는 것을 예, 원해서 알겠습니다. 사회학 박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을 제가 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종무행정, 종원종법, 재무관리, 그다음에 리더십과 대중문화 방송학, 네. 그러니까 다른 인접 학문까지 접할 수 있다. 네. 이런 학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융합 어떤 막 넘나드는 것 같은데요. 학제간 연구라고 요즘 얘기합니다. 예. 학제간 연구 뭐냐면 연구. 예.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부디스트 비즈니스 이제 자체 개설 과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 종무행정, 종원종법, 전법교화론, 사찰 경영론 이런 건 이제 종단에 직접 관련되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 관련 분야 이제 스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또 그게 뭐냐면 조직 관리, 재무 관리, 인사 관리, 고용 관계론, 그다음에 투자론. 아,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군요. 네, 이게. 그다음에 신문 방송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미디어 금융 그냥 홍보잖아요, 사실은 사찰도 아, 예. 그래서 PR, 그렇죠. 그다음에 대중문화, 예. 또 종무원들 간의 어떤 사회와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그거 되게 필요해요. 네, 예. 그런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가 네, 이 과정을 보니까 석사, 박사 뭐 당연히 있어야죠. 네, 근데 석박사 통합 과정이 네. 있는데 석박사 통합 과정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데서도. 제일 많아요. 지금 대학은 저희 과에서는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들어오시는 분의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석사 박사로 하면은 이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당연히. 근데 예.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들어오면 학부 졸업한 사람이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오면 이제 3년이면 수업 과정 끝나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할 수 있다 그 얘기군요. 네. 빨리 하면 많이 못 배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또 학위를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럼 수업을 더 네. 많이 해야죠.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몇 학점까지가.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5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이 학과가 네. 만들어진가. 인간을 중심으로 두는 기업 경영 그리고 불교 경영 지도자 배출. 이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다니까 해보니까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다가서고 있구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암초가 있네? 이런 게 있나요? 이제 그 재미있는 질문이신데요. 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원래 입학 때부터 이미 불교 경영 지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다니고 계시는 지금 또는 수료하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이 이미 불교 중앙정무기관 소임자거나 예. 교구 본말사 소임자 그렇죠. 또 불자 기업인 NGO 단체 대표도 이러다 보니까 이미 그런 경영 지도자인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 그분들의 이 전문성을 어떻게 심화하고 확대해 줄 수 있느냐. 여기가 더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보자거나 생판
모르는 분이 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죠. 교과과정 있긴 있겠죠. 예체는 그렇게 기획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무용과나 뭐 연영과 다니다 갑자기 이거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 진짜 이 기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과목을 한 40개 정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자, 이거는 상당히 질문이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출가자와 신도 감소, 탈종교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도가 확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바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한국 불교 전체가 가진 고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관성을 지킨 저희 학과가 지키는 어렵고 다만 저희는 이제 대학원이라는 곳이 학술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돌파구를 위한 방안 모색을 연구하는 그런 논문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토대를 닦는다 이런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지금 이제 뭐 일반 전형 모집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모집 요강이나 모집 자격 같은 걸 좀 알려주시죠.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히 볼 수도 있고요. 네네. 예. 일단 모집 자격은 학부 졸업자면 다 됩니다. 학부 4년제 나오면 다 돼요. 네, 다 돼. 어느 대학원이나 마찬가지예요. 2년제 나오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학점은행제나 해서 학점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4년제 졸업자로가 이제 자격 네. 기준인 기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5월 13일 화요일부터 5월 26일 월요일까지 이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은 6월 26일 목요일부터 예. 7월 9일 수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 자세한 거는 이제 예. 저희 동국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대학원 불교 학술원 홈페이지 얘는 이게 공지가 대학원에 돼 있지만 들어가면 또 예, 들어가 있죠. 연계돼서 연계. 예. 이렇게 요즘은 이제 예전처럼 종이원사가 아니라 네, 예.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원 홈페이지 가면 예. 이렇게 링크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5월, 6월에 모집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이렇게 좀 보통 연초나 뭐 이렇게 연말에 대학원 다 그때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을 안 다녀서 잘 몰랐습니다. 입학하십시오. 예, 돈 때문에 뭐 제가 자금 드리겠습니다. 예, 장학금 준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가면 또 뭐 기본적인 건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지금 좀 방금 또 말씀하신 건데 등록금 그러니까 조계종 스님은 등록금 감면 혜택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느 왜냐하면 정도? 예. 저희 이제 장학금 중에 그 학교에 이제 건학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예, 그곳이 주관이 되는 건학인용 구현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조계종 스님들 같은 경우는 등록금의 65%를 어휴, 예. 감면해 줍니다. 네, 타종단 스님들 같은 경우는 좀 혜택이 없어 아쉽지만 그래도 예. 타종단 스님들도 요즘은 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계종 스님이면 다 뭐 네. 구족계를 뭐 삼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네. 많이 주는군요. 그래도 네. 제가 또 알아보니까 뭐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조계종의 입법기구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을 비롯해서 지금 그 호계원장 그죠? 정묵스님 네. 다니고 계십니까 지금? 혹여 이제 정묵 스님은 예. 저희 학술원장 학술원장이시고. 거고 저희가 이제 저희 주관기관인 예. 그다음에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께서는 이제 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논문 하셨군요. 중에 논문 쓰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전체적으로는 이 이제 대학원 입학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학교별로. 왜요? 근데 그래요? 예. 그런 추세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전체적으로 한 90명 가까이 지금 재적 상태에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리고 예. 그 중에서 지금 그 스님이 한 70%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자가 30%. 그다음에 스님 70% 중에서 예. 한 비구니 스님이 예. 한 40% 정도. 꽤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노력은 좀 했습니다. 좀 비구니 스님들도 처음에는 많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비구니 스님을 좀 영입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동문회가 있어요. 네. 근데 동문회는 뭐 당연히 졸업한 분들 모임이 있어요, 늘. 네.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셨나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불교 경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 조직에 대해 가려면은 수료 이후의 네트워킹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졸업생과 수료생이 중심되는 OB 모임이 있고 예, 예. 재학생들의 이제 YB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산불로 힘들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학과 차원에서 동문회 차원에서 지금 산불 화재 모금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국내외 성지순례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활동을. 그렇죠. 탄탄 스님이 뭐 회장 동문회장을 네. 하셨습니까? 네. 이미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조기령 교수님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아본 것 같은데 교수님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교계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면 또 답변을 많이 해주시는 스타일이신데 지금 이건 뭐 맨날 하는 질문인데요. 네. 출가 장려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도 출가 홍보 부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봤다 그래요. 출가하는 방법이 이제 막연하니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몇 달간 좀 경험하고 싶다. 뭐 단기라도 이런 궁금증도 많았다고 하는데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교수님? 저는 이럴 때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본질의 기능이 뭐냐면 종교 본질의 기능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종교의 본질의 기능은 고통 해소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행복할 때는 사람들이 절이나 교회 안 찾아가요. 수영장이나 뭐 예. 힘들 때 네, 찾아가요. 사우나. 네. 그 고통 해소가 본질의 기능인데 그러면 고통을 해소하기 전에 해줄 게 있어요.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아픔에 대한 공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현재 청년들의 취업, 중년의 채직, 그다음에 노년 계층의 그 어려움 이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예.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 공감이 중요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본 스님들 중에는 뭐 예전에 어떤 스님은 시골에 절에는 스님도 없고 신도도 없다. 그러니까 뭐 상간이나 이게 그런데 외딴 곳이나 하지만 또 어떤 스님들은 젊은 세대에 지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또 우리 정신 문화를 선도하는 지금 이제 총무장 스님도 이제 선명상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낙관이냐 희망이냐 그를 얘기할 때 그래도 근래에 들어서는 예전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안 찾는 종교 그렇게 이미지가 있었죠. 굉장히 많았죠. 예. 근데 저는 그 기점이 템플스테이라고 봐요. 템플스테이에서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근래에 들어 아주 며칠 전에 얘기죠. 뭐냐면 MZ들이 그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그 참여하는 거 보면서 희망이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종교가 돼가는구나. 아까 말한 게 공감인 거예요.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종교가 되는 순간 이렇게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네. 그런 거 희망을 봤다. 네. 그 얘기시구나. 물론 두메산골에 절이 지금 이제 비어가는 거는 안타깝지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있으면서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예전에는 의견이 안 맞아도 끝나고 뭐 식사 같이 한다든지 사우나를 같이 간다든지 막 싸운 다음에도 그죠? 네. 국회의원들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밥도 안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낭만이 없어요. 낭만도 없고 네. 우리 대학교 때 안 그랬는데 네. 저희 때는. 싸움 화해해야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서로를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적으로 네. 규정하고. 이 불교의 어떤 화쟁 뭐 이런 원흉 회통 이런 가르침이 아주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화쟁이라는 단어가 이게 말씀하자거든요. 말로 싸우는 것을 그러니까 이 쟁자가 말로 싸우는 그 쟁자예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화자는 이제 화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화합하는 게 이제 화쟁인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화쟁은 이 기본 구조가 있어요. 뭐 어떤 구조냐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을 해야지 돼요. 화쟁이 되려면. 그렇죠.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냐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귀담아 안 듣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또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개떡같이 말해요. 그러면서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기대해요. 또 이렇게 좀 친절하게 얘기 안 해준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화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듣는 사람은 의도에 파악해서 듣고
다만 또 하나 전제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예.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예. 무형이라 보이지 예. 않아서. 그렇죠. 인식하고 예. 이 세 가지가 합일이 돼야지 화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쉽지는 않은데 네. 노력은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한국말을 제일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렵죠. 오히려. 예. 근데 네. 뭐냐면 예. 다시 정리하면 그 말하는 사람 우리가 음. 정확하게 자기 의도를 인식하면서 예. 표현해야지 되고 듣는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듣는다 이거죠. 예, 절 보면서 얘기하니까 저한테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기룡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학과장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